근데 우리 FX 사업이 이제 계속 연기가 돼 왔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더 뒤로 밀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는 상황까지 이제 와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현재 전력 공백의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군 당국이 다시 추진하려는 스텔스기 도입, 왜 필요한 것일까요? 스텔스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진에 침투해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초과해 탈락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와 단독 후보로 상정됐던 F-15SE의 성능을 비교하면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그 스텔스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F-15와 같은 9세대 전투기들은 대략 이러한 레이더 반사 면적이 5제곱 평방미터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스텔스기로 설계하게 되면 반사 면적이 0.01 평방제곱미터 이하로 현재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이더 상에서 이건 더 크게 보이고 이건 네. 적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레이더가 나를 발견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거죠. 북한에는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다고 하는 지대공 유도탄들이 아주 겹겹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원점을 타격한다는 능력을 갖거나 혹은 뭐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거나 하는 데에서는 스텔스가 가장 적합하고 가능한 기종이다. 그렇다면 설계 변경으로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던 F-15SE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내부 무장창을 하겠다고 아주 비싼 가격에 이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 무장창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외형에서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우리가 전력 공백이 시급해서 사는 거라면 비싼 F-15SE가 아니라 차라리 F-15E나 F-15K 같은 기존에 있는 비행기를 사자. 2017년부터 중국은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젠20을, 일본은 F-35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 스텔스기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텔스기를 도입하더라도 선택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스텔스도 수준에 따라서 성능 수준에 따라서 엄청난 비용이 좌우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적절한 수준이면은 스텔스라고 하고 우리도 이제 수용하는 그러한 국민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치 마법의 양탄자처럼 보이지 않는 비행기는 절대 아닙니다. 스텔스 기능을 구현할 때 레이더상에서 거기 4분의 1 내지는 5분의 1 정도 사이즈를 보여서 이게 스텔스 비행기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는 이 스텔스 기능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전략의 문제이고 정말 그것이 기술적으로 구현할지 않을지는 여전히 검증 대상입니다. 첨단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FX 사업은 1970년대에 들어와 30-40년이 넘은 노후 전력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공군은 2020년경에 약 430대의 전투기를 갖고 있어야 가장 적정 수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2020년도 어간에 약 200여 대의 항공기들이 노후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FX 사업이 문제가 생기거나 연기된다거나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2019년경에 적정 보유 대수에서 약 100여 대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 공군이 직면하게 됩니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서둘러도 사업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여전히 큰 걸림돌. 증액 가능성을 타진하기보다 분할이나 혼합 구매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방식이 더 큰 손실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60대 할 때의 가격과 40대 할 때의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40대가 규모의 경제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중에 20대 할 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뭐 이게 몇 대, 이게 몇 대 섞어서 해보겠다.
이거는 바람직한 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